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 몸집 키우기 미래전략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군리치 기업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최이사입니다. 우리 회사 몸집 키우기 미래전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의 첫 번째 세액공제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연구소 관련 세액공제가 51%였습니다.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 중에서 연구소 관련 R&D 세액공제가 51%였고요. 고용사회보험 관련이 33%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16%였던 것을 보면 우리 R&D 세액공제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 중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세 가지 형태로 공제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당해년도의 연구개발비 비용에서 빼기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비를 뺍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연구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의 세액공제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4년간 R&D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R&D 비용이 소급한 4년간의 R&D 평균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당해년도의 R&D 비용의 25%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4년도 19, 20, 21, 22년도 우리 연구개발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 23년도는 4억의 연구개발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직접 4년도의 평균을 따져보면 1억 9,500의 연구개발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4년의 소급 평균액보다 23년의 평균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의 25%를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세액공제였던 직전 연도의 R&D 세액공제를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비를 당해년도의 연구개발비에서 뺀 금액, 위에서는 당해년도가 4억이고 직전 연도가 3억이니까 4억에서 3억을 뺀 금액의 50%, 5천만 원과 23년에 25%를 한 1억과의 비교해서 큰 금액인 1억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직전 4년 평균보다 23년 당해년도가 크고 클 경우에는 요 금액으로 산출한다 그랬죠. 25%의 금액으로. 그런데 첫 번째 산출 방식인 당해년도의 R&D에서 직전 연도의 R&D 비용을 뺀 금액의 50%인 요 금액과 그 다음에 25%인 요 금액을 또 비교해서 큰 금액인 1억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 연구개발비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구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 이하 연구소라고 표현할 건데요. 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야 시약 구입비 등을 법정 연구 개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구 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시약 구입비 등을 법정 연구 개발비로 인정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연구시설의 임차 비용, 이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우리 회사 운영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법정 연구 개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등의 전담요원에 대한 위탁훈련비, 디자인 개발비 비용을 모두 다 연구 개발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인건비,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과 구입비, 그 다음에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수당,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 개발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비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연구 개발비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받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최저한세는 아무리 감면과 공제를 많이 받았다도 일정 비율의 세금은 내야 된다는 그것이 최저한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개발비는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세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도의 법인세에서의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연구 비용이 많아서 매출은 없고 연구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연구 개발비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년간 2월 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법인세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증거 서류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보관은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연구소의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100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구개발비는 손비 처리에 따라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100에 법인세 구간이 19% 구간이라면 지방세 포함해서 20.9%를 적용한 20.9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5%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에 또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비 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약 45.9%의 세액공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연구수당 20만 원은 소득세 비과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연구원에게는 소득세 비과세로서의 절세 효과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적용 안 받아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세액공제가 있는 연구소를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및 관리는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회에서 관리합니다. 이 코이타에서 연구소 인정서를 발행하고 연구 관련 지원과 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코이타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연구소의 설립 및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코이타 소속의 연구개발 활동조사 입력 확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거는 연구소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소 설립에 있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여기서 설립,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설립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인적 요건과 다음에 말씀드린 물적 요건이 있는데요. 인적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대기업 중견기업은 뭐 10명 이상, 7명 이상 이런 인적 요건을 전담요원의 인적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자,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소기업은 연구 전담요원이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 또는 벤처 인증 기업은 2명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구 전담요원이 3명이 있어야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안 됐거나 벤처 인증을 받으면 2명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업은 연구 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미만의 업종별로 일정한 매출액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소기업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분류한다면 먼저 첫 번째 인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수 등은 10인 미만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5인 미만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출은 보통 80억에서 120억 사이에 업종별로 매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인원으로 먼저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수는 10인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5인 미만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중에 나머지 중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업은 전담연구위원이 5명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벤처 인증을 받으면 2명으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관계없이 2명으로 우리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연구전담부서는 이 위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1명 이상으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인적 요건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구원으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 조건. 공통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공통 조건은 자연계의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나와야 되고 4년제 이상 학사 이상인 자가 연구원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 대학의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를 연구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이런 자격에 미달되는 자도 연구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 2년제 나온 전문학사는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되고 3년제를 나온 사람은 1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는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마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는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증명하면 연구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학사 이상 4년제 나온 자는 자연계 4년제 나온 자는 그냥 연구원으로 등재할 수 있고, 자연계 2년제 나온 자는 나머지 2년 4년제에 채우지 못한 2년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학사는 2년제 나왔으니까 4년제 나온 자보다 부족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되고, 3년제는 1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고등학생은 4년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을 4년을 다닌 거를 메꿀 수 있는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가 이러한 자격을, 연구원으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대표이사도 연구 전담요원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창업 3년 미만에서는 연구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미만의 연구원으로 등재되었다 할지라도 3년이 넘어가는 순간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적 요건은 독립공간과 분리구역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독립공간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는 것을 독립공간이라고 하고, 분리공간은 전체 사무실 내에 일정 공간을 파티션으로 막아서 놓은 곳을 분리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공간이든 분리공간이든 반드시 연구원의 인원수에 따른 책상과 개인 PC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분리공간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인원수에 따른 책상과 분리공간이 있어야 되고, 연구 물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분리구역은 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각각 출입문 쪽에, 여기 분리공간 입구 쪽에 반영구 재질로 된 아크릴, 나무 등 반영구 재질로 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의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각각의 연구소가 연구 분야가 달라야 합니다. 연구 분야가 달라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의 소재지가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만 지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물적, 인적 요건을 구비한다면 1개의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소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설립할 때 설립신고 서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정 서식과 첨부 서류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정 서식은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서, 연구개발 활동계획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는 모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연구소 설립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서식에 들어가면 이러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거기다 작성해 놓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대로 작성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첨부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회사의 조직도, 연구소의 조직도 따로따로, 회사 전체의 조직도와 연구소 조직도를 따로따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도면도
사무실 도면과 연구소 도면을 따로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용 출입구와 현판 사진, 그러니까 전용 출입구에 현판을 단 거를 사진 찍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부의 사진과 기자재 사진을 이게 실내의 구조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요 네 귀퉁이에서 한 장씩 천정과 바닥이 보이게끔 네 귀퉁이에서 중앙을 향해서 천정과 바닥이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준비해야 되고요. 인사 발령 공고문, 즉 예를 들어서 경영부서나 재무부서 또는 영업부서에서 연구소로 발령을 한다는 인사 발령 공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구 전담 요원의 증빙서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최적 학력 졸업 증명서로 증빙이 될 거고요. 4년제 이하의 전문학사나 고등학교를 나왔다면은 그 전문학사는 2년, 고등학교는 4년제 경력 증명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세무사의 명판 도장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설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도 똑같이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사후관리의 사이트는 연구개발활동조사 입력 확인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해야 하고요. 이 활동조사 보고를 할 때 작성하는 다음에 말씀드린 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시에 점검에 의해서 연구소가 취소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사후관리를 놓쳐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후관리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코이타에 의한 시스템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요. 국세청에도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연구과제 총괄표,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등 이 세 가지 서류를 세무신고 시 제출해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과제 총괄표,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의 증거서류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겁니다.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후관리 서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증빙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의 별지 3호의 이 서식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의 이런 자율양식의 서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작성은 연구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장 정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계획서라든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분기별에 한 번 정도 작성하고, 연구개발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분기나 아니면 반기 형식으로 작성하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연구노트는 한 달에 한 2건 정도 이상은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무신고 관련 증빙서류도 양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에 별지 3호서식으로 존재합니다. 연구과제 총람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해당 연구의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 이것도 다운받아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회사 몸집 키우기 미래전략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저는 군위치 기업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최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